블록체인 대가사전 불백.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엄청 빨리빨리 흘러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정말 짧게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얘기가 길어지고 혹시 있어요. 말이 많으신 건 아니에요? 제가 더 빨리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린 대로 가스. 네, 이게 무슨 가스비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가스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의 단위다. 제가 가스비라고 갖고 말씀 진짜 가스비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아까 이더리움의 수수료 단위라고 하니까 아까 이것도 되게 긴 얘기인데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이더리움 플랫폼이나 이런 모든 플랫폼들은 분산화된 서버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산화된 서버 환경이 꼭 중앙 집중화된 서버 환경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 시간에랑 막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화해서 저장돼 있으니까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 대의 PC의 전력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엄청나게 소위 얘기하면 쓰고 있거나 낭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발생되는 일을 이 플랫폼 내에서 실행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가스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스 프라이스. 이것도 연계되는 말인 것 같은데 가스의 프라이스니까 가격이겠죠. 가스의 가격으로 이 금액은 고정된 가격이 아닌 개인이 가스당 지불할 가격을 채굴자들에게 제한할 수 있다. 즉 가스당 지불할 가격을 높게 혹은 낮게 매기냐에 따라서 처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처리 속도가 빠르면 가격을 많이 내고 뭐 낮으면 조금 딱 정확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생태계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속도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행에서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오늘 점심 잘 먹었어요. 우리 엠빵 하기로 했으니까 10,000원 보내드릴게요 하면 제가 여기서 보내면 즉시잖아요. 우린 늘 즉시를 생각하고 가죠. 내가 10,000원을 보냈으니 보내는 즉시 10,000원이 가죠. 그리고 카톡 메시지 같은 거로 뭐 10,000원을 보냈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제가 그럼 내가 10,000원 보낼게 10,000원을 이더리움 10,000원어치를 보내면 즉시 가는 게 아니라 한 30분 걸려요. 아 정말요? 좀 놀란 사실을 몰랐어요. 30분 걸리면 걸린다고 하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되게 디지털화된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분을 난 불안하니까 1분으로 줄여줘. 라고 하면 수수료를 더 얹어서 내면 1분으로 줄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10,000원을 보내는데 1분으로 주려면 수수료가 20,000원이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의 유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프라이스가 있고 수수료의 조절이 제가 제일 쉬운 송금으로만 설명드렸지만 이제 송금 말고 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다양한 트랜잭션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처리한다거나 어떤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어떤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도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비즈니스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가스비를 많이 내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거. 그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가스 리밋, 이것도 가스의 제한량, 이번 송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GAS, 가스 지불 개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불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아주면 되고 가스가 리밋이 있는 게 있고 그 가스에 대한 제한량이 이제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해진 숫자가 있다.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G웨이라고 하나요? G웨이라고 읽고 G웨이는 기가웨이 줄임말로 1 G웨이는 0.000000001 이더이다. 연계수를 맞추신 거죠 지금? 잘 맞추시네요. 이 정도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혹은 지난번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 이더리움은 G웨이라는 걸 쓰고요. 이더리움에서는 그렇고 비트코인에서는 뭘 쓰냐? 사토시란 말을 써요. 근데 사토시 들어봤죠 어딘가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할 때 그 비트코인을 창시한 혹은 기업인지 집단인지 개인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절체불명의 사람 이름이 사토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는 사토시라는 걸 쓰고요. 이건 이더리움의 최소 단위다 라고 보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은 1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억 원, 큰 돈이잖아요. 1억 원을
1 이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이 1 이더라고 하면 야 너한테 1 이더 줄게. 뭐 1억 원 줄게 밖에 안 되잖아요. 혹은 너한테 1 이더 줄게 하면 그러니까 1 이더를 준다고 생각할 때 더 작은 단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쪼개는 가장 최소 단위를 GWA라고 부르고 네. 1 GWA는 0.000000001 이더다. 그래서 뭐 1억 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쪼갤 수 있다. 그 비트코인에는 사토시라는 이런 단위가 있다. 정도까지 엄청나게 쪼개놨네요. 네, 그래서 GWA 정도. 그래서 몇 GWA를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뭐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아까 가스비로 얘기해드렸지만 그 수수료 자체가 10,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0.001 한국 돈으로 치면 0.001원을 보내는데 수수료를 10,000원 내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야 된다. 네, 20,000원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이라이트 키워드 되게 길지만 뭐 이거 아주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끊어서 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 계약이죠.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중개자 없이 P2P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비트코인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해서 블록체인 2.0이라고도 부른다. 비탈릭 부테린 말씀하셨죠. 비탈릭 부테린은 기존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트코인을 포크하여 새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였다. 스마트 계약은 1996년 닉 자보가 처음 제안하였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 읽을게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개발자가 직접 계약 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솔리디티라는 자바 기반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아닌 일반인들이 직접 스마트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코딩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 설명을 써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체인 업계 에반젤리스트 제가 종종 언급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 이장으로 불리시는 양석원님이 이걸 정리하셨는데 일단 이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모시죠. 한번 모셔야 되고 이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혹은 이제 영어로 보통 얘기하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이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이더리움을 세대를 구분하게 되고 이더리움이 더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알아야 뭐 블록체인 기술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연관이 되고 일단 읽어보시면서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신뢰도를 줬다라고 하면 그 거래 내역, 그러니까 거래 계좌 간에 이체를 하거나 이 돈이 절로 갔다, 그 돈을 빨리 보낼 수 있다라는 거래에 대한 것만 집중됐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분장 원성 기술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중개자 없이 그동안 이제 중개자 뭐 아파트를 사고 판다거나 누군가와 계약을 맺거나 합의를 하고 이런 거는 다 중간에 공증인을 거친다거나 중간 사람을 두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술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로직 혹은 시스템이 개발된 거다.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블록체인 2.0을 부르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그 소스 코드를 고쳐서 넣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비트코인 비탈릭이 원래는 비트코인 신봉자였거든. 되게 어릴 때부터 17살 때부터 막 너무 비트코인이 좋아요. 막 그리고 거기 무슨 기자 활동도 하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래갖고 본인이 그걸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비트코인 재단에서 야 어린애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너는 너의 그냥 약간 무시한 거죠. 그랬더니 비탈릭이 욱 해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포크하여 새로운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이 근데 비탈릭이 아예 생각해낸 원초적 아이디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설명 읽어주신 것처럼 1996년에 닉 자보라는 사람이 논문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그 기능을 제안을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게 그러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스마트 컨트랙은 왜 비트코인에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되는 거냐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무한 루프에 소위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1에서 2로 가세요 했더니 2에서 3으로 가세요. 3에서 1로 가세요.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 인생이 뺑뺑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도는데 이거 도는 걸 멈추려면 이 돈 예를 들면 밥을 안 먹이고 이렇게 돌리면 배가 고파서 멈추는 것처럼 이렇게 돌게 뭔가 무한 루프를 빠질 때
반드시 비용.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스비도 언급한 거거든요. 이 가스비를 내게 되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스를 낼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제로가 되면 이 무한루프 도는 건 결국 멈추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완결성을 갖는다고 해요. 그 완결성을 갖는 걸 이 비탈릭이 제안을 한 거고, 그거를 이더리움에 반영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 올려서 할 수 있다. 단 아쉬운 거는 그래서 우리 정혜라 아나운서도 직접 이제 계약 여기다 맺고 이제 더 이상 예를 들면 뭐 원룸 구하거나 집 구할 때 복덕방 안 통하고 하면 좋잖아요. 안 된다는 점. 그렇죠. 왜 안 되냐? 일반적으로 솔리디티를 아셔야 돼요. 솔리디티. 이게 무슨 솔리디티인지 모르겠지만 솔리디티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아마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저 솔리디티 언어를 일반인들도 컨트롤하기 편한 상태로 다시 뭐 조금 더 부가 버전이라든지 쉬운 버전이 나와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쫄불이 나와버렸네. 네,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오늘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